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폐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계획이 발표된 광산구 산정지구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29년까지 13,000호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입니다. 7만 호가 공급되는 경기도 광명시흥, 18,000호의 부산 대저지구와 함께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호남 거점입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산정지구를 향해서도 의심의 시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직자들을 상대로 산정지구 땅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발견된 투기 의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선 첫 번째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공직자들이며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조사에 포함됩니다. 광주시는 산정지구를 조사해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광주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으로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9개 공원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평동 준공업지구 개발 사업,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예단을 갖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내일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이어오던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등 좀 더 확실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개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신뢰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이 대표는 1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당 안팎에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주 체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그룹의 적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세균 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제3 후보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양자 구도가 흔들릴 경우 친문 진영을 아우르는 제3 후보로 누가 떠오를지도 중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호남 대망론과 호남이 지지하는 비호남 대선 후보를 놓고 호남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대선 1년 앞두고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5월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출신인 송영길, 홍영표 두 의원의 행보 역시 호남 민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 격리된 접촉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 추가된 확진자 32명 가운데 31명이 보험사 콜센터와 관련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0명이 자가 격리 전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명이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지자체나 기업체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식목 행사. 행사장 입구엔 온도계와 방문자 명부가 놓여 있지만 모두 지나칩니다. 취재진을 제외하곤 군수 등 30여 명의 참석자 누구도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온도계는 실내용으로 야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안 되네요. 실내 원래 그게 온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절대 안 높네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의 또 다른 행사장. 이곳 역시 참석자들의 체온을 재는 비접촉 온도계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방역수칙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관한 스마트팜 샘플하우스 행사. 66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찾은 인원은 60여 명.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대부분 1m도 안 되는 거리에 밀집해 있고 일부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형식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도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저희도 이제 이사님이 계속 방송도 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너무 한쪽에 몰려있지 마시고 막 뒤쪽이나 이렇게 좀 퍼져주시라고. 지금까지 적발된 방역지침 위반 건수는 전남에서만 200여 건.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던 중 변을 당했는데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기계 앞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은 병원 후송을 준비하며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해 기계를 들어 올리자 몸이 끼어있던 작업자가 겨우 들려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49살 한모 씨의 상반신 일부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한 씨는 사출기 8대 가운데 고장난 사출기 1대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그걸 이제 점검차 확인을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작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출기에 쇠고리 있는 쪽에 끼었어요, 몸이. 경찰과 노동청은 점검 중인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기계를 조작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 수칙과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한 뒤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사출기를 이용해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20명 안팎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지만 적용은 유예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광주경찰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에는 71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가운데 55.6%가 대환대출형 사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했을 야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개막인데요. 홈구장에 스프링 캠프를 차린 호랑이 군단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의리 선수도 첫 실전 투구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구속 148km. 첫 프로 무대에서 고졸 신인 투수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넘나지를 가리지 않고 뿌려진 평균 구속 146km의 직구는 묵직함과 예리함까지 갖췄습니다. 지금 146, 147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제가 느낀 볼의 이 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자리에서 이의리가 던진 공은 모두 29개. 6명의 타자를 삼진과 범타로 돌려세우며 실점 없이 두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고졸 신인의 배짱 투구를 유튜브로 지켜보던 양현종 선수는 볼이 좋다는 감탄의 댓글을 달았고 서재웅 퓨처스 투수 코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로에 처음 와서 첫 프로 선수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경기가 아마 본인이 좀 자신감을 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의리를 비롯해 군에서 돌아온 사이드암 윤중현과 야수 박민 등 퓨처스 선수들도 자체 연습 경기를 함께하며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는 만큼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 믿고 또 저 또한 그 야구장 안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을 나눠 서로 몸풀기를 끝낸 기아 선수들은 이번 주 하나를 상대로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광주를 오가며 펼칠 4차례의 경기를 통해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 투수 후보들을 집중 점검하면서 양현종의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so we look forward to them being aggressive with that and somebody stepping in and taking charge there. And then, the secret to our success will be consistency of play. 개막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1 프로야구. 지난해와는 달리 연기 없이 치러지는 개막전에서 호랑이들이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이 오늘 오후 개최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인권 신장과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선 여성들에게 3.8 여성운동상을 시상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화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미얀마 상황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떠오르게 한다며 평화적 민주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미얀마 국민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연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와 전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역사문화실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박물관 2층에 있는 역사문화실은 광주 신창동 농경유적 출토품과 구한말 우국지사 황현의 매천집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광주와 전남의 역사문화유산을 상설 전시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아시아 도자문화실 개관에 이어 역사문화실을 새롭게 열면서 상설 전시관 개편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는 급속 충전기 한 대당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늘렸다며 주유소와 식당 등 민간 사업자들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당 3,500만 원 하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에는 1,250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7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정보 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공공체육시설 14곳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은 평동산단과 빅그린산단에 들어설 개방형 체육관과 남부대에 들어서는 수영진흥센터,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에 조성되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노후시설 9곳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자체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 미래재단 간부 2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때문에 6명이 퇴사했고 비상식적인 언행 등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